드디어 이제 우리가 모델을 만들 차례인데요.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드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특히 지금은 텐서플로우 케라스를 이용하여 모델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이 시퀀셜이라는 모델은 순차적으로 레이어를 쌓아 올리겠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하나씩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모델은 tf.keras.models sequential이라고 정의를 해서 이 모델이라는 변수는 sequential 모델이다 또는 sequential 딥러닝 모델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요. model.add 에서는 이제 모델에 레이어를 추가를 시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tf.keras.layers.dense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덴스라는 것이 제가 이전에 설명한 뉴럴 네트워크와 동일한 작동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한 그냥 뉴럴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64라는 숫자가 붙었는데 이 64라는 숫자의 의미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히든 레이어가 방금 전에 제가 텐서플로우에서는 덴스 레이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중간에 있는 뉴런들의 개수, 이게 64개로 히든 레이어를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해 주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리지 않았던 렐루라던가 뭐 소프트맥스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 우선 이 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은 웬만한 경우에는, 특히나 요즘에는 거의 다 이걸 쓰고요. 요즘엔 또 렐루 말고 다른 것들도 많이 쓰지만은 우선 일단 묻지 않고 렐루를 쓰는 게 좋다, 이 정도로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렐루는 조금 뒤에 기회가 날 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간단하게는 마이너스 값은 그냥 0으로 두고 양수 값은 그냥 그대로 보내는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보면 돼요. 한마디로 최소 값이 0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액티베이션 펑션이죠. 그리고 나서 input shape, 입력의 모양을 여기서 미리 알려줘야 되는데요. 왜냐면은 텐서플로우에서 시퀀셜 모델을 만들 때 가장 첫 번째 add,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추가하는 레이어에서는 뭐가 어찌됐든 가장 처음에는 입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입력으로 들어오는 크기를 모르면은 제가 방금 전에 덴스 레이어 64개의 뉴런으로 초기화를 하라고 하였어도 입력의 크기를 모르면은 나머지 웨이트 값을 초기화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입력의 모양을 가장 최초에, 가장 처음에 레이어를 추가할 때는 input shape을 반드시 지정해 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mnist 값, 그러니까 28 by 28를 곱한 값인 784개의 입력이 들어온다 라고 제가 지정을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최종 아웃풋 레이어를 만들어 줍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덴스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 앞으로는 그냥 덴스 레이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계속 덴스 레이어라고 부르니까 그냥 덴스 레이어가 좀 더 입에 익은 것 같아요. 이거를 10개로 만들어 줍니다. 왜냐면 우리가 0에서 9, 10개의 클래스를 분류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프트맥스라는 건 있는데, 이것도 조금 뒤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큰 값을 더 크게 과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이거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봐야 할까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우선 액티베이션 펑션이기는 하니까요. 대개 소프트맥스라는 펑션은 맨 마지막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카테고리를 분류를 할 때 마지막 레이어에서 또는 아웃풋 레이어에서 액티베이션으로 자주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쓰면 우리가 모델 준비가 완료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모델을 컴파일을 시켜줍니다. 이 과정에서 이 모델이 필요한 레이어라던가 또는 계산 그래프들을 실제적으로 빌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자꾸 또 뭔가 처음 보는 것들이 나오죠. 옵티마이저는 아담이라고 했는데, 옵티마이저는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전 시간에 그레디언 디센트를 이용을 해서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그레디언 디센트는 결국에는 에러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을 어떻게 해야 좀 더 잘할 것인가 라는 전략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되는 분야이고요. 그 중에서 일단 가장 잘 되는, 현재까지 가장 좋은 성능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아담이라는 걸 썼습니다. 보통 그래서 딥러닝에는 보통 묻지마 시리즈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딥러닝에는 좀 묻지마 시리즈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묻지마 렐루, 묻지마 아담, 그냥 믿고 쓰는 것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 펑션, 제가 이전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웨이트들 값들을 초기를 하고 어떤 웨이트 값을 초기화를 하고 어떤 것을 예측을 했을 때 얼마나 잘 예측을 했는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요. 그 로스를 어떤 걸 쓸 건지 여기다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는 categorical cross entropy라는 로스 펑션을 이용을 하였고요. 이 로스 펑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는 좀 더 기회가 될 때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그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물론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이해가 좀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좀 더 여러 개 클래스를 분류하는 용도로
확장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트릭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에요. 여기서는 accuracy라는 걸 사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매번 우리가 모델을 학습을 할 때마다 이 평가 기준을 세워서 사람이 보기에 이게 정말 모델이 성능이 잘 나오고 있구나, 못 나오고 있구나, 이것을 정확도라는 기준으로 보겠다라는 의미예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로스라는 개념과 매트릭스에 존재하는 accuracy라는 개념과 마치 둘 다 모델을 평가하는 거에서 같은 거 아니냐,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두 개가 하는 역할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건 아마 조금 더 뒤에서 실제로 모델을 돌려보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accuracy는 한마디로 내가 0이라는 이미지를 넣었을 때 0이라고 맞출 확률, 말 그대로 accuracy 정확도니까요. 그것을 의미를 하고요. 따라서 제가 만장의 이미지를 쭉 넣어놓고 그 중에 이 내가 만든 뉴럴 네트워크가 9,000장만 맞췄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의 accuracy, 정확도는 90%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모델이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이 코드를 그대로 이 콘솔 창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텐서플로우에서 그냥 일반 메시지인데요. 제가 이제 맥OS에서 실행시켰기 때문에 무슨 CPU가 뭐를 지원하지 않는다 등등 이런 말이에요. 가볍게 무시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실제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코드가 여기 있고, 학습시키기 이전에 내가 만든 모델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것은 이제 모델.summary라는 명령어를 치면 제가 방금 전에 만든 모델 말 그대로 요약을 해서 보여줍니다. 댄스 레이어가 여기 앞에 있고, 이 댄스 레이어를 거치고 나면 64개의 어떤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전에 64개의 뉴런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의 파라미터 개수, 이건 이제 5240개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W와 B의 개수를 의미를 해요. W의 전체 개수 그리고 B의 전체 개수를 전부 더하면 5240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W는 이제 앞에 입력값인 이미지를 받으려면 784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에 784개의 W가 있고요. 그리고 이 W 값은 행렬로서 존재를 하고 출력 값으로 64개를 내보내주기 때문에 64개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웨이트의 행렬은 784 곱하기 64가 되겠죠. 엔터를 쳐보면 5176개가 나오고, 여기에 바이어스의 개수를 더해보면 5240개 똑같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맨 앞에 none이라는 숫자가 붙었죠. 아웃풋 쉐입,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만든 이 댄스 레이어를 거치고 난 어떤 아웃풋 출력 결과가 none, 64개의 데이터로 나온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텐서플로우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연산을 행렬 곱수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 값으로 넣는 트레인 이미지가 있으면 이게 6만 개죠. 그럼 이걸 이제 텐서플로우에서 어떻게 넣냐면 784개의 어떤 숫자를 하나하나씩 넣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한 100개를 한 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100 by 784의 어떠한 행렬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그 댄스 레이어의 웨이트 값, 그러니까 W죠. W는 784 by 64라는 어떤 행렬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100 by 784개의 어떠한 행렬과 784의 by 64의 어떤 행렬 곱수를 취하고 나면 얘는 물론 파이썬에서는 행렬 곱이 지금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만 100 by 784 곱하기 784 by 64를 행렬 곱수를 취하고 나면 784는 사라지고 100 by 64가 되겠죠. 따라서 이게 none인 이유는 몇 장의 이미지를 한 번에 넣을 건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모른다 라는 의미에서 none이라고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몇 장의 이미지가 들어가든 한 장의 이미지당 64개의 출력값이 나오기 때문에 64라고 미리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마찬가지로 댄스 레이어 마지막 출력 값이 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몇 장의 이미지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none이고요. 그리고 10개의 출력을 보내준다 라는 의미가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전 단계에 있던 레이어 댄스 레이어의 출력 값이 64개였기 때문에요. 아까 전에 제가 100바에 64의 또 출력이 나온다고 했었죠. 얘가 이렇게 나오면 다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렬 곱슬 하도록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100바에 64와 64바이 10의 어떤 웨이트 값 W 값이죠. 여기서 행렬을 다시 또 곱하고 나면 100 by 10 이라는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파라미터의 개수는 650개인데 이건 역시 64 곱하기 10 플러스 10 하면 65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파라미터 개수들을 그리고 실제 어떤 각각 레이어를 거칠 때마다 출력으로 나오는 모양, 아웃풋 쉐입을 모델.summary에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토털 파라미터 개수, 그러니까 전체 레이어를 다 합쳤을 때 전체 몇 개의 파라미터 개수가 존재를 하냐? 여기서는 5만 개죠. 5890개.
그리고 그 파라미터들 중에서 학습이 가능한 파라미터 개수, 학습이 가능하지 않은 파라미터 개수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를 우리가 크게 신경 쓸 단계는 아닌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제 모델의 어떤 서머리, 요약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한번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